전 세계가 주목한 기적. 바로 세네갈의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끝없는 가뭄과 식량난으로 고통받던 땅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농업 기술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량 지원도 기술 전수만도 아니었습니다. 현지와 함께 고민하고 땅을 읽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씨앗을 심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걸 가능하게 했다고?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젠 세네갈 정부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한 놀라운 성과. 과연 이 엄청난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도 그날의 뜨거운 공기와 뺨을 스치는 건조한 바람을 잊지 못합니다. 세네갈 북부 생루이 지역 사헬지대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매해 반복되는 가뭄과 토양, 염류화로 농작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말 그대로 불모지에 가까운 땅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출근길에 들고 나왔던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 그 붉은 흙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길 왜 온 거지? 그 질문은 제가 KOPIA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로부터 받은 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네갈 벼 품종개발 및 재배 협력 사업 파견 요청. 처음엔 그저 해외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서들을 읽어가며 점차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세네갈의 식량난을 해결한다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현지 맞춤형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슬리 프로젝트 담당이시죠? 공항에서 만난 현지 통역가 무스타파가 제 손을 힘있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주민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겨우 웃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기다렸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차량으로 몇 시간을 더 달려 마을에 도착하자 먼지가 자욱한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제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기대와 동시에 조심스러운 불신도 섞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로 우리한테 농사를 가르치려는 건가요? 한 청년이 작게 중얼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두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마두 씨입니다. 무스타파가 귀띔해줬습니다. 젊은 농민인데 이 지역에서 희망을 놓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 공동체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슬리벼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며 물 사용량이 적고 병해충에도 강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동체 기반의 재배 기술을 도입해야만 했죠. 외국 기술은 늘 어렵고 결국 우릴 떠납니다. 대표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돌아가겠죠.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기아에 시달리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섰고 지금은 그 도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엔 씨앗만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논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마두 씨가 다가왔습니다. 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흙에 발 담글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확인이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에 아마두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 노는 없지만 함께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의 첫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의 논 만들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삽질도 어설프고 물기를 정리하는 데에도 연신 실수를 반복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아이들이 킥킥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하지만 아마두 씨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죠. 삽을 이렇게 잡고 허리를 낮춰야 해요.
그는 짧은 영어와 손짓으로 저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논의 가장자리에 작은 싹이 트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였던 시선이 점차 진짜일지도라는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이건 진짜 제 논이 되는 기분이에요. 아마도 씨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뿌듯함이 솟구쳤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아마도 씨의 논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도 씨의 쌀이에요. 시간이 흐르며 마을 여성 공동체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 잡초를 뽑는 어머니들, 장난기 많은 청년들이 물통을 나르고 논두렁에 앉아 서로의 일을 도우며 웃는 모습 속에 저는 분명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첫 수확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씨가 벼 한 줌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손으로 키운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런 기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농업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여는 일이라는 걸요. 며칠 뒤 마을 한가운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수확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감사제였죠. 테이블 위에는 갓 수확한 이슬리 벼와 여성 공동체에서 만든 간단한 음식들이 놓였고 어린아이들은 초록빛 논을 배경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행사 말미 마을의 최고령자였던 바바 씨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 땅에서 쌀을 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제 삶에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기억 속 희망이 된 순간이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아마도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예전에 농사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밭을 지키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죠. 그래서 도시에 가서 일을 하려 했지만 거긴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작은 불빛 아래에서 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또 뭐 하나 보다 했는데 선생님이 매일 아침 먼저 나와서 땅을 파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본격적인 확대 재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지만 아마도 씨와 여성 공동체의 리더 마리엄 여사, 그리고 몇몇 청년들의 주도 아래 작은 희망은 점차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라는 이름 무슨 뜻인가요? 마리엄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슬이란 말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한국어로 새벽에 맺히는 맑은 물방울을 뜻해요. 건조하고 힘든 날에도 이슬은 가장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자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이슬이 필요했어요. 그런 이름 참 좋네요. 논 위를 걷다가 문득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언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분명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회복하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슬리, 이 작은 씨앗은 단순한 쌀이 아니다. 이건 한 나라의 회복력이고 자존심이며 미래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한 나 역시 이곳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다. 이슬리 벼가 논에 싹을 틔운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논두렁을 걷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이전에 불신으로 가득하던 회의 자리에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진짜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선 기술이 말보다 먼저여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병해충 방제법, 수분 절약 농법, 유기농 액비 제조,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기반의 분업 시스템. 그 어느 하나도 현지의 현실과 충돌 없이 이식되기는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유기농 액기 만드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대신 마을 공터에서 열린 실습 교육에서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앞에 놓인 재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추, 마늘, 숯가루, 뽕나무잎, 그리고 식초. 이 모든 것을 섞어 천연 살충제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걸로 진짜 벌레가 도망간다고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청년, 우마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요. 한국에서도 이 방식으로 유기농 쌀을 생산합니다. 벌레는 맵고 쓴 걸 싫어하니까요. 제가 설명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마리엄 여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고추를 그렇게 먹고도 살아남은 건 기적인 거네요. 그 말에 주민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처음으로 교육 현장에 온화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스스로 배울 준비가 됐구나.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아마두 씨는 논수로 정비팀의 리더가 되었고 마리엄 여사는 여성 공동체를 이끌어 모판 작업과 잡초 제거, 병충해 관찰을 체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뿐 아니라 서로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루는 아마두 씨가 저 대신 물 절약형 도랑 설계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건 이틀 전 교육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복습해 자신의 말로 풀어 설명하고 있었죠. 물이 아래로만 흐르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도랑을 S자형으로 만들면 유속이 줄고 수분이 논 전체에 고르게 스며들 수 있어요. 그 말에 주민들의 눈이 커졌고 저는 조용히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농업 지도자 같으세요. 제가 농담조로 말하자 아마두 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젠 아마두 씨의 것이기도 해요. 기술은 공유할 때 진짜 힘이 생기거든요. 그날 밤 마리엄 여사와 함께 여성 공동체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작은 방에 모인 10명의 여성들은 일과 후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활기차게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논에 벌레가 다시 생기면 어떡하죠? 그러면 고추 더 많이 넣으면 되지요. 아니면 그때 선생님 다시 부르면 돼요. 그들 사이엔 더 이상 외국인을 향한 거리감도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어요. 며칠 후 KOPIA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기술 정착 초기 단계의 성공적 진입, 주민 주도 확산 조짐 보임. 단순한 데이터보다는 현장의 흐름을 상세히 담기 위해 저는 일지에 썼던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흙에 손을 대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미래를 보고 싶어서.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손으로 흙을 만져볼게요. 그날 마을에 작은 우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논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수동 펌프 덕분에 물을 끌어올리는 일이 수월해졌고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물장난을 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로 우리 논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리엄 여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손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손이 되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만 반복했죠. 마을 회의가 끝난 어느 저녁, 아마두 씨가 논두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끔은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봐요.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논을 정비하고 사람들이 같이 농사 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을 떠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반대의 길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흙을 잊지 않고
서로를 기억하는 길. 그는 조용히 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미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아마도 씨는 매일 새벽마다 저보다 먼저 논에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문가니까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제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노련했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에는 내 일이라는 강한 자각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김맥이 먼저 해두는 게 좋겠어요. 이번 주 비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뿌리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가 조심스레 제게 의견을 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젠 저보다 더 현장 감각이 좋네요. 아마도 씨가 팀장 하셔야겠어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농업은 이제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내부의 주도로 바뀌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외부에서 방문한 지역 농업청 공무원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이슬리 벼의 특징과 성과를 직접 들으려 했고 저는 일부러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 품종은 한국에서 가져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사 짓기에는 어떤가요? 공무원이 묻자 아마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슬리는 한국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은 저희의 손으로 일구고 저희가 방법을 배우고 저희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한국의 벼가 아니라 세네갈의 쌀입니다.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공무원을 위한 것도 저를 위한 것도 아닌 그들 자신을 향한 인정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마을의 청년 무사는 다음 주부터 인근 마을에 기술을 전수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옆 마을에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깨를 두드려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엄 여사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수 만든 따뜻한 수프와 말린 생선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전 선생님도 오래 못 버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만 봐도 도망간다고. 그녀는 웃었지만 그 말 안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우리랑 같이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고 가끔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했죠. 그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여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지쳤던 적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아마도 씨가 저를 믿어줬어요. 그건 선생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어느덧 마을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논의 수로는 반듯하게 정리되었고 아이들은 논두렁을 놀이터 삼아 달렸으며 여성들은 일과 후에도 남아서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하고 있었죠.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가진 모든 이론과 계획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진짜 농업,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하루는 아마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도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곧 이 마을의 꿈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가 다시 세네갈을 강타한 것은 두 번째 재배기가 막 시작되려는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맑기만 했고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지표면은 다시금 바삭하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논두렁에 가득 찼던 물길은 점차 말라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번에도 물이 안 오면 어떡하죠? 아마도 씨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하지만 며칠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조차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슬리 벼가 건조에 강한 품종이라 해도 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기술이 아닌 자연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첫 삽을 뜬 논에서 벼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익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으며 줄기는 색을 잃고 바스러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논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돌아서 갔고 어른들 사이에선 조용한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좋다더니 결국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처음 수확은 운이었을지도 몰라. 회의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이 벼가 세네갈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니까 믿었는데 이렇게 쉽게 망가지다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앞의 실패가 기술로 귀결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순간 마리엄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시련이에요. 처음 수확이 잘 됐을 때는 기술 덕분이라며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가뭄이 문제인데 왜 기술 탓을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강단이 있었고 회의장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배운 것, 선생님이랑 함께 실험했던 것들. 그건 다 우리가 해냈던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 말에 회의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까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마도 씨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항상 논 가장자리에 먼저 나와 있던 그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 자그마한 운막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줌의 말라버린 벼 이삭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결국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마도 씨 잘못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맞이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또 한국 기술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건 이제 제 일이었는데 왜 다시 외국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감정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상실감이었죠. 며칠 후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논을 만들 때 아무도 이 땅에서 벼가 자랄 거라 믿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마리엄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죠. 도움은 받았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논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순간 무사라는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논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복구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날 밤 아마두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로 이건 한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 책임도 무섭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이제 우리의 일이에요. 그날 이후 마을은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희망을 말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펌프 다시 고쳐봤어요. 며칠 전엔 안 돌아갔는데 친구랑 둘이서 흙을 걷어내고 기름칠을 해봤거든요. 무사라는 청년이 먼저 나서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건 다 실패야라고 말하던 친구였거든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씩 다시 점검하고 고치면 결국 논도 다시 숨 쉬게 될 거예요. 제가 격려하자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회의 자리에서 우리 눈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뭐랄까 미안해졌어요. 그의 말은 쑥스러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며칠 후 논에 다시 물을 대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각 구역마다 담당자가 정해졌고 물관리 기록을 수기로 적는 팀도 구성되었습니다. 아마두 씨는 물 순환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 논의 경사도를 직접 측정하고 나무 막대를 이용해 높낮이를 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한국 기술 그대로 따라하기보단 여기 맞게 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는 도면을 펴며 말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에는 수로 방향, 비상용 물 저장소 위치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직접 그린 거예요? 제가 놀라며 묻자 그는 조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우리 마을 땅 모양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논을 걸으면서 하나씩 재봤어요. 그 말에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저 농사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응용하며 마을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겁니다. 아마두 씨, 이젠 진짜 선생님 같네요. 그는 허허 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제 학생이에요. 우리한테서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논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자 마을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논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말라붙었던 흙 위에서 다시 초록빛이 퍼지고 벼의 줄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손바닥만 한 잎을 붙잡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선생님, 얘 이름 지을래요. 10살 난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이 벼는요, 살아남은 아이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살아남았다고 부르는 아이의 감수성, 그리고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농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아주 강한 증거였습니다. 그래, 이 벼는 살아남았고, 너희도, 우리도 다 같이 살아남았어. 그 말에 파티마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회관 벽 한편엔 새로 만든 공동 농사 달력이 붙여졌습니다. 물 대는 날, 모판 점검 날, 병충해 관찰일,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심고, 함께 웃자.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 그걸 쓴 사람은 바로 마리엄 여사였습니다. 글씨, 엉성하죠? 그녀가 머쓱하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별빛은 전등보다도 더 밝게 온 마을을 비췄습니다. 아마두 씨, 마리엄 여사, 그리고 마을 청년들 몇몇이 함께 앉아 조용히 논을 바라보던 그 시간. 선생님, 아마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풍년도 돈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는 삶이요. 가뭄이 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한국의 기술 전수가 아니라 이들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 기술보다 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세 번째 수확을 앞둔 세네갈 북부 생루이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고 바람은 여전히 건조했지만 논 위에 내려앉은 그 맑은 고요 속에는 묵직한 기대와 긴장감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세 번째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자 이제 외부 지원 사업을 졸업하고 완전한 자립 마을로 인정받는 첫 번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조차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이곳이지만 마을 광장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성들은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고 아이들은 손에 색색의 천 조각을 들고 뛰어다니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씨앗을 심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뭄과 오해를 겪으며 눈물 지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시작한 기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벼가 말랐을 때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었습니다. 단상에 선 아마두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엔 벼 한 포기가 들려 있었고 그 손끝은 조심스럽고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모였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기적을 진짜로 이뤄낸 건 그들이었고 저는 그저 조금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노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벼는 한국에서 왔을지 몰라도 이 땅과 이 물과 이 손은 세네갈의 것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바꾼 사람들만이 보낼 수 있는 존경과 자부심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엄 여사와 논둑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행사를 준비하느라 지쳤을 법도 한데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기억나요? 처음엔 이 논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또 한 번 누가 와서 시도하다 가겠지. 그런 생각만 있었죠. 그땐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기술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본다라. 제가 되뇌자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우리랑 같은 곳에 있었어요. 도와주러 왔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보자는 사람이었죠. 그게 달랐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논 사이에선 개구리 우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네갈이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마을 아이들이 남긴 그림들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다른 마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래도록 책상 앞에 멈춰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2년 가까이 보고 느끼고 함께 해온 모든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었고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을 준비를 마쳤다는 그 사실이 이 프로젝트의 진짜 결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아마두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그래요. 나 없이도 잘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저희가 발표도 하고 우리 마을 이야기 들려줄게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꼭 함께 가요. 이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래로 논들이 점처럼 멀어져 갈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이젠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의 첫 장면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셨습니다. 기술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고 만든 변화였죠.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앞으로도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구독은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는 길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믿는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